자, 집합이 있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약간 그런 거잖아. 듣긴 들어봤어. 연산 법칙, 그래 법칙이겠지. 뭐 중력의 법칙처럼, 맞지? 아무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처럼, 맞지? 중력의 법칙처럼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연산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교환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뼈대가 되게 중요하거든. 교환 법칙 막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같은 연산에서만 사용합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연산. 그러면 분배 법칙은요? 분배 법칙은 우리 잘 알듯이, 자, 얘는 다른 연산에서 사용합니다. 자, 이종 연산을 봅시다. 다른 종류의 이종, 서로 다를 이 그러한 종류인 연산입니다. 오케이? 다른 연산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봐.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일까? 덧셈입니다. 오케이? 덧셈입니다. 자, 덧셈에서 얘들아 1 더하기 2 더하기 19를 딱 하는 거야. 얼마? 20이죠. 어떻게 계산했냐? 당연히 1하고 2를 더하고 난 다음에 19를 더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왜? 1이다. 19다. 이해하면서 22라고 얘기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입니다. 난 한 번에 계산했는데 그거의 근거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진짜지. 뭐 했어요? 19와 2의 자리를 바꿨어요.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1과 19를 먼저 더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1과 19를 먼저 더하고 난 다음에 2를 더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셋 이상의 대상을 더할 건데 누굴 먼저 더하더라도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 그게 결합 법칙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결합 법칙까지 일단 성립을 했는데, 의의가 뭔데요? 동일한 연산에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하는 의의가 뭔데? 계산하기가 편하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계산이 수월하다 이 얘기야. 됐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누구 있겠어요? 당연히 교집합이겠죠. 집합에서. 맞죠? 합집합 해봅시다. A, B, C 합집합 하나. A, B 먼저 합집합하고 C를 합집합하나. B, C 먼저 합집합하고 하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합집합도 됩니다. 됐죠? 합집합도 됩니다. 또 누구 있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얘는 정해져 있고 공식적인 기호가 될 텐데, 자, 대칭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칭차 집합이다라는 새로운 연산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차 집합에 여집합 또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집에 또는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뭐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또 다른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른가요? 그래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일단 끝났어요. 일단 끝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할 거란 말이야. 자, 이종 연산이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연산을 연결시켜준다. 가령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야. 우리가 이렇게 분배해서 덧셈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전개라고 하죠.
전개를 하게 되면 AB 더하기 AC가 되는데 정말 너무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쭉 가는데 결국에는 곱하기랑 더하기 이종 연산이 오케이? 다시 이거를 전개된 거를 다시 원래대로 곱하기 형태로 바꿔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과정과 전개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자 그러면 연산에서 나오느냐?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느냐? 자 한번 해봅시다. 자 A 교 B 합시입니다. A 교 B 합시입니다. 근데 얘는 A가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져 있고 B가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려져 있고 C가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 그냥 그림 연습이야. 그림 연습인데 어느 부분인지 알겠어요? 어느 부분이죠? 어느 부분이냐? 합집합한 거랑 교집합한 거를 서로 합집합한 거랑 A랑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A 교 B인 거야. 맞죠? A 교 B인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누가 돼요? C 교 A가 되는 거야. C 교 A 그냥 A 교 C라고 할까? 자, 그 두 녀석을 뭐 한다 하더라도 합집합한다 하더라도 같아지겠네. 라고 띡 봤더니 확인해 봐봐. 교집합을 분배하고 자 곱하기를 분배하고 제 끝에 더해줬어요. 곱하기를 분배하고 제 끝에 더해줬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교집합을 분배하고 제일 마지막에 합집하겠어요. 다른 게 없죠.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요? 자 당연히 뭐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걸 전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가는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집합에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근데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좀 더 힘들겠지. 이렇게 묶어내는 게 훨씬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잘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했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있고요. 합 B 교 C가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고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녀석과 B 교 C라는 녀석을 합집합할 거예요. 합집합을 해봅시다. 어디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뭐를 좀 보실 수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이 녀석이 있어요. 이 빨간색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녀석 하나. 그래서 A 합 B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노란색 라인을 타고 가는 거 하나, 둘. 그래서 A 합 C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뭐 했더니 겹쳐지는 부분을 했더니 누가 나와요? 그렇지. 같아지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까지 됐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되네 라는 거야.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합집합 있고 교집합 있어요. 뭐다? 다르다. 교집합 있고 합집합이 있어요. 서로 이종 연산, 다른 연산에 있어서 괄호를 풀려면 그 근거는 분배 법칙이 있고 분배 법칙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돼? 인수분해 전개하듯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집합하고 제일 마지막에 교집합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뭐가 되느냐? 대칭차는 얘를 대칭차라고 봅니다. A차 B가 있어요. B차 A가 있어요. 그럼 A차 B와 B차 A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를 뭐 할 거냐면 합집합합니다. 마치 차집합이 있는데 접으면 뭐가 되는데 포개지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접으면 포개지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이름하여 그냥 대칭차라고 합니다. 대칭차 집합이라고 합니다. A, B. 오케이?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얘를 A, O, B라고 적어볼게요. 대칭 차집합이 A, O, B입니다. 기호로 A, O, B입니다. 그럼 얘를 나타내는 게 뭐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이야? A차 B는 어느 부분? 여기에요. B차 A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랑 뭐다?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라 합집합해주면 얘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딱 봤었을 때 이게 명백한 게 합집합하고 교집합했었을 때 그냥 교집합한 걸 드러낸 거랑 동일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A 합 B라는 녀석과 자 A 교집합 B라는 녀석을 각각 뭐 하더라도 차집합하더라도 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왕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나는 무조건 A만. 나는 딴 거 필요 없어. 무조건 A만 좋아하는 거야. 선호가 확실한 거죠. 같이 좋아하는 건 없고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 B도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야. 그래서 의미가 자 이렇게도 생각해도 됩니다. 한쪽에만 들어있는 원소를 합해주겠다. 합을 해주겠다 라는 거고,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난 다음에 빼준다는 얘기야.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하고 난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빼준다 이 얘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리요. 다리요. A랑 뭐냐? 별이 왜 나오냐? 얼마가 되겠어요? 머리를 쓰고 누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차집합하고 뭐 나오는데? 공집합 나오죠. 또다시 A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A에 들어가고 A에 들어가면 한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공집합입니다. 이까지 해야 되세요? 이까지 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있어. A 여집합이 있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 어떻게 되겠어? 연습해보자. 머릿속으로 A 여집합, 합집합, 전체집합, 교집합, 공집합, 차 빼면 얼마 돼요? 전체집합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연상을 직접 해본다는 얘기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자, A랑 공집합이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공집합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A가 공집합이 있어. 합집합하면 A, 차집합하면 A,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빼줘야 되지. 뭐가 나와? 공집합이 나오겠죠. 뭐야? 공집합 나온다고? 합집합하면 A, 교집합하면 공집합. 빼면 어떻게 돼? A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A라는 녀석과 전체 집합을 하는 거야. 뭐가 나오겠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교집합하면 A. 빼. 뭐 나와? 그렇지. 그게 뭐라고 불러요? A의 여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A의 여집합. 다 됐나요? A 여집합입니다. 뭐 되겠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자, 한쪽에만 들어있는 원소의 합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얘 둘 다, 자, 보통 자기 사고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둘 다 기억을 해두는 게 맞겠지.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고,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 O, B, O, C가 있을 겁니다. 뭐야? 세 개 연산.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A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개의 벤 다이그램 그리는 거 익숙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와, 갑자기 힘이 빠지네. 얘들아, 힘을 줘. 힘을 줘. 이렇게 해줘. 아, 미안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줘. 그래. 좋다. 그래. 미쳤구나. 드디어 미치기 시작했어. 아니, 뭐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아침 8시부터 수업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자, 대칭 차집합 이거 하나. 됐지? 이렇게. 그 이제 뒷반이 미적분반이잖아. 미적분반이면 전부 다 고이들만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힘을 줘. 이렇게 해줘.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몇 명 안 오겠지. 미친 놈이다 하면서 안 올 수도 있다. 뭐 일단 그럴 수도 있기. 자, 가볼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얘랑 보세요. 이제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를? 대칭 차집합을 일단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대칭 차집합을 해준다는 얘기고, 자, 여기가 AOB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럼 그 계산 결과가 누가 나오겠어요? 자, 들어봐봐. 합집합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얘에 있으니까 얘가 빠지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 씨 복잡해. 졸라 복잡하네. 그게 아니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나중에 되면 그냥 이게 외워질 거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약간 그 요즘에 우리 원자력 같은 느낌. 맞죠? 원자력. 어떻게 생겼는지. 나 이거 원자력이라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원자 폐기물 같은 표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갖다 붙이더라도 어떻게 그런데 갖다 붙이냐고 얘기하고, 아니 본인이 납득할 만한 뭐 모양으로 얼마든지 기억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얘랑 합집합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뺐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한쪽에만. 자, 여기 있는 녀석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녀석 한쪽에만 들어가죠. 여기 있는 녀석. 근데 여기 있죠? 이쪽 부분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둘 다 들어가면 선택이 안 되는 거야.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가 선택되는 거예요.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가 선택될 거고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가 선택되는데, 얘처럼 둘 다 있는 곳은 선택이 안 되고 아예 없는 것도 선택이 안 되겠지. 그래서 한쪽의 영역에만 들어있는 것들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그림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시면
AO, BO, C가 있는데 얘도 어차피 같을 거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뭐를 하면?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면.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데 교환 법칙은 내 따로 안 합니다. 야, AB, BA인데 이거를 바꿔서 BA, AB 하더라도 당연히 같을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당연히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몇 안 되는 연산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결합 법칙에서 나오는 뭐다? 결과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얘는 결과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얘는 기억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연산을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봅시다. 얘들아. 계속. AA입니다. 얼마죠? 공집합입니다. 얼마죠? 공집합이랑 A랑 대칭차하면 뭐가 되죠?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공집합 빼면 A 되는 거죠. 오케이? 뭐죠? 공집. 뭐죠? A.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 번 하면 A가 짝수번 하면 공집합이 계속 짝수에 있으면 공집합이 만들어지고 홀수게 하면 결국 A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릴까요? 아마 그려봐봐라. 내 존경한다. 연습장에 딱 해서 그려가자. 그려봐봐. 진짜 뭐? 공집합이죠. 어떻게 연산했는데? 역시 뛰어난 제군들이구나. 이렇게 연산하죠. 공집합. 맞죠? 이렇게 연산하죠. 공집합. 맞죠? 어떻게? 이렇게 연산이 왜 가능한데? 건너뛰기 연산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잘했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보자고. 뭐를 또 배워야 되느냐? 대칭 차집합에 뭐다? 여집합이 있어요. 얘는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것처럼 대칭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집합을 씌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대칭차 여기서 우리가 대칭차를 A, O, B라고 했어요. A, O, B가 뭐야? A차 B에 B차 A입니다. 동그라미 또 쓰죠. 아무 생각 없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얘기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기호로 자, 문제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야. A 별 B라고 합시다. 오케이? A 별 B라고 합시다. A 별 B야. 쟤는 그냥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순간에는 얘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뭐라고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오케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고 자, 기억나시죠? 어느 부분이냐? 자, 여기다 좀 적어줄게.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바꾸고 자, A 교 B의 여집합이야. 바꾸고 됐죠? 그 다음에 A 합 B의 여집합이야. 바꾸고 오케이? 결국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가 어떠한 집합의 연산이 딱 나와 있는데 얘를
얘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바꾸고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잘해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드모르간 바꾸고입니다. 바꿉니다. 여집합은 A로, 여집합은 B로,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싹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집합 씌워주는 거나 여집합을 없애면서 바꾸고로 다 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일단은 사용을 할 수 있다. 저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보면 잘 들어봐.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보다는 A 합 B에 차 A 교 B가 되겠지. 어떨까? 어차피 같은 거잖아. 합집합하고 차집합하고 됐지? 됐어? 교집합한 거 빼주면 된다. 됐지? 한 단계 더. 얘들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일단은 사용하려면 전부 다 차집합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교집합과 합집합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자, 보세요. 얘가 누구랑 같아요? 오늘 얘는 누구랑 같아요? A 합 B의 차 별차 세모는 누구랑 똑같은데? 별교 세모의 여랑 동일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별차 세모는 별교 세모랑 동일하더라. 어제 한 내용. 오케이? 어제 한 내용이야. 됐어? 자, 얘기 한번 해볼까? A 차 얘 누구랑 똑같아요? A A B 교 A 여 됐죠? 다시 B 차 A 교 C. 자, 얘 어떻게 돼요? B 교 A 교 C 여가 되겠죠. 뭐로 바뀌니까? 차집하니까 교 여로 바뀌는 거야. 한 단계 더. 여집합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B 교에 뭐 할 수 있어요? 뭐? 바꾸고 가능하지. 뭐? A 여 합 C 여로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자, 얘를 뭐로 바꾼다? 교 A 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가 됐니? 교여 자, 교여가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뭘 쓸 수 있어요? 간. 맞죠? 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간 쓰기 전에 이게 봐. 이게 되어 있죠. 바깥에. 그러면 얘 바꾸고 얘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이걸 하는구나. A 여의 여 얼마인데? A 바깥 태 다시 뭐야? A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얘는 바꾸고, 오케이? 바꾸고예요. 됐죠? 뭐? 그거 아니야. 그렇죠. 역시 그래. 통과. 통과했네. 통과했어. 자, 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됐지? 합이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됐죠? 이까지 합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다. 다랬니?
자 이제 얘들아 여기 좀 하자. 연습 좀 하자. A 역 교 B 역 해보자. 뭐예요? 바꿔봐. A 합 B B의 역. 오케이? 이거랑 같더라. 잘했어요?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자 A 차 B가 공집합이래. 얘 한번 해볼까? A 차 B가 공집합이래.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요로 바꿀 수 있죠. A 교 B 여가 공집합이죠. 오케이? 다르니? 이가 됐어? 그리고 나서 쌤 얘를 여집합 시킬 거야. A 교 B 여에 여집합 시킨 거나 공집합을 여집합 시킨 거나 어차피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인데? A 여 합 B가 되는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죠. 오케이? 맞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집합의 여집합일 거니까. 왜?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 한번 봅시다. 얘 전체 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합이 딱 주어지면 그것만 주어진 게 아니라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다른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얘는 100%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자체적으로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B라는 녀석이 누굴 먹고 있나요? A를 먹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자, 어제 얘기했나? A 교 B가 뭐가 되겠어요? A죠. 이 상황이라. 됐죠? A합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P가 되겠죠. A 차 B는 누가 되겠어요? 공집합.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데 야, 다 가지고 와. 다 뺐어. 다 뺐잖아. 맞죠? 거지가 됐겠지. 뭐예요? 공집합이죠. 오케이? 됐어요? 얘가 공집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쪽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하고요. 중학교 1학년들도 합니다. 왜? 원래 예전에 이거 중학교 1학년 내용이거든. 내 얘기 안 해줬지.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었어. 내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저거했습니다. 자연수 알지? 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할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하면서 그 바로 뒷단원에 얘였어. 열나 짜증났어. 열나 짜증났어. 근데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로 어디 가더라고. 바람직하지. 고등학교로 갔어. 고등학교로 간지 이게 10년 안 됐을걸? 10년 됐나?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생들 나 그때 할 때 어떻게 외웠느냐. 감이 어느 쪽이 이쪽으로 가는 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 말로 가는 거는 감이 잡혔어.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쪽으로 납득이 되어야지 활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쪽이. 그래서 나 이렇게 외웠어. 교집합은 작아지잖아. 작아졌는데 A잖아. 그럼 둘 중에 상대적으로 누가 작다는 얘기야? A가 작다는 얘기야. 합집합하면 어떻게 되죠? B가 그러니까 더 커지죠. 상대적으로 B가 컸다. 난 이렇게 외웠어요. 어차피 외워야 되고 문제가 나오니까 스스로 납득을 해야지 적용이 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뭐 이걸 쓰든지 뭐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외웠어. 그리고 얘는
얘가 더 크니까 공집합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까지 됐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를, 얘가 나오면 얘를, 얘가 나오면 얘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함 관계를 주는 거고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얘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될 거란 말이야. 자, 이제 많이 연습을 했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가자. 가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를 조금 보실 거냐? 뭐를 조금 보실 거냐?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봐.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뭐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봐. 잘 들어봐. 여보세요 이제 A 여 교비 여의 합집합에 A 교비가 띵 나오는 어떻게 할래?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는데 대칭 차면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어디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뒤집힌 형태로 그려지겠지. 원래 얘였는데 뒤집힌 형태로 그려지겠지. 자, 근데 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표현을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거랑 동등한 녀석으로 바꿔줍니다. 바꾸고 전체적으로 바꾸고. 오케이? 아랫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합집합 일단 있고 여기가 A 교비가 되겠네. 됐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정도까지만 봐도 느낌이 살짝 올 거란 말이야. 느낌이 살짝 올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주느냐? 다시 딱 보고 바꾸고 한 번 더 하는 거야. 바꾸고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집합을 딱 하게 되면 얘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외우는 게 아니고 바꾸고를 써보고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이 녀석이거든. 대칭차의 여집합이다. 대칭차의 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잘했어요? 이해되세요? 다 되시죠? 됐죠? 그래서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연습입니다. 연습 좀 하고 문제 좀 풀고 집어가면 되겠네. 자, A 대칭차의 여집합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자신 먼저 대칭차를 먼저 하고 대칭차 딱 했어. 뭐야? 공집합이지. 그 여집합이잖아.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뭐?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차집합하니까 공집합.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A 별 A의 여집합입니다. 대칭차 먼저 해. A랑 A여 대칭차 먼저 해. 전체 교집합하면 공집합. 그래서 전체가 딱 나올 거란 말이야. 전체가 딱 나오는데 그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뭐다? 공집합이 되겠지. 오케이? 저런 방식으로. 이해되세요? 잘했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더. 요게 딱 나왔다고 칩시다. 뭐가 되죠? A 공집합 A랑 공집합이 딱 있어요. 합집합하고 교집합하면 빼면 거지지. 맞죠? 그러면 그거에 맞나? A랑 너무 생각없다.
A랑 공집합이랑 빼면 A 나오죠. 오케이? 거기에 여집합이니까 얘는 A의 여집합. 이해되시죠? 잘했어요? A랑 전체 집합이다. 합집합 합시다. 전체 집합. 교집합 합시다. A 빼 A 여. A 여의 여니까 A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됐죠?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A A A A 하면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입니다. 근데 전체 집합에서 얘를 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집합, 합집합, 교집합 A 빼면 여집합,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전체 집합이야. 그럼 전체 집합에서 아까 전에 했었으니까 누가 나온다? 그냥 A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냥 얘는 A가 나옵니다. 자, 요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자, 봅시다. 얘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 A 별 B 별 C가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3번 합니다.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아 잠깐만 자면 안 돼. 누가 나오겠어요? 누가 나올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 잘 들어봐.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야. 특수하고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자, 뭐야? 원자력 표시 딱 됐지. 원자력 표시에 뒤집히진 형태로 보통 예측을 합니다. 이 진짜 웃긴 예측이지. 아, 웃긴 예측이 아니라 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뭐가 되느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하는 방식을 3번 하게 되면 대칭차가 됩니다. 정말 특수해요. 대칭차가 된다. 납득이 가? 잘 안 가지? 그래, 안 가. 나는 안 갔어. 우리는 서로 뭐다? 같네요. 됐어요? 대칭 차집합입니다. 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됐죠? 전혀 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3번 연산하면 뭐다? 대칭 차집합이 아니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3번 연산하면 그냥 대칭 차집합 3번 연산한 거랑 동일해집니다. 한번 볼래? 얘들아, 대칭차 3번 연산하면 대칭차 2번 하면 얼마가 되는데? 공집합이겠죠. 공집합 A 하면 A죠. 해봐. 나오니? A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왜 그런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는 거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럼 애들 난리가 아니야. 막 이렇게 답내. 답 내놓고 틀렸다 해. 그때 그 순간에 이게 답인 줄 알겠지. 실제로는 뭐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가자.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고요. 먼저 내가 요걸 딱 그릴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얼마예요? 얘 채색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쪽이 채색이 돼. 나도 헷갈린다. 와. 그래야 되겠지? 하나? 됐어?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일단은 뭘 할 거냐면 대칭차부터 먼저 할 거예요. 얘랑 C랑 대칭차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따 뒤집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요. C가 여기 있어요. 어느 부분? 요 부분입니다. 얘를 대칭차를 합니다. 오케이? 대칭차를 합니다. 이 집합과 이 집합을 대칭차 집합하고 난 다음에 자, 까기 집으면 되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대칭차를 하는 거니까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 원소들 빼줘도 되겠고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합집합해줘도 돼요. 이 한쪽에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 없고 하니까 이쪽이 다 되네. 탁탁탁탁탁탁탁 여기 없고 없으니까 선택하면 안 돼. 있고 여기 없으니까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가 되네. 없고 없으니까 선택하면 안 되고 없고 있고 하니까 선택하면 되고 있고 있으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있고 없으니까 선택하면 되는 거고 있고 있으니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딱 뭐가 되는데 뭐야? 좀 전에 내가 예측했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이거를 뭐 한다? 여집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시 여집합을 하셔야지만 나오는데 그 여집합한 게 뭐야? A 뭐로 잡았니? O, B, O, C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알았죠? 자, 다 보여드렸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요거에 관련된 내용 좀 더 볼게. 좀 쉬었다 봅시다.